삐삐는 2005년생이었습니다. 아직은 길 위에 공중전화기가 꽤 남아있었던 때였습니다. 그해 새근새근 잠든 포대기 속의 인생으로 시작한 아기 삐삐. 태어나자마자 아가는 홀트 아동복지회의 입양 대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삐삐의 이전 이야기 전부입니다. 이곳저곳을 떠돌 운명의 삐삐가 우리 집, 우리 엄마 품에 안기기 전 참 특별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물론 친모가 아기를 맡기며 위탁기관에 써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우리는 그냥 삐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삐삐는 삐삐가 되었습니다. 1.7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 사실 그러니까 양 눈에 초점이 잘 맞지 않았고 아기는 뇌성마비도 함께 앓았습니다. 삐삐는 척추측만 때문에 허리가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첨족이, 그러니까 발관절이 발바닥까지 굽어져 있었습니다. 가엾게도 몸 구석구석이 다 아픈 아기가 삐삐였습니다. 해외 입양이 예정된 아기들 중에서는 꽤 늦은 축인 생후 6개월의 나이. 삐삐는 포대기 안에 담겨서 이 집, 저 집 전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 가족, 우리 엄마 품에까지 전해져 온 거였습니다. 나는 삐삐가 처음부터 참 좋았어. 엄마는 과일을 깎다가 갑자기 또 삐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쓱쓱 사과 껍질을 국수가락처럼 길게 뽑으면서 엄마는 습관처럼 그 아이와의 옛 이야기를 펼칩니다. 언니랑 나는 그럴 때면 가만히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25명의 입양 전 아기를 돌봐왔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삐삐만큼 마음에 밟히는 아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몸 곳곳에 장애를 가진 안쓰러운 아이여서 더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가족이 다 모인 날엔 먼 나라로 떠나버린 그 아이 생각에 엄마도 우리 가족도 가슴 한구석에 저릿한 것이 눌러져 와닿습니다. 삐삐는 이맘때 비행기를 탔습니다. 쏟아지는 가을볕 아래에서 그날 아기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유복한 백인 변호사 가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잘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생후 몇 개월을 넘겨버리면 보살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양 전 위탁 가정들도 여간에선 손살에 치는 편이라고 합니다. 입양에 자꾸 실패하는 사이 삐삐는 더욱 커갔고 복지회 직원이 결국 우리 엄마에게 직접 전화로 부탁을 해왔습니다. 다른 곳에 가기 전까지 잠시만 돌봐달라고. 그렇게 잠시, 며칠만 했던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삐삐는 우리 가족 사진의 액자 틀 안에서 엄마, 아빠, 언니, 나와 함께 들어앉아 있는 5번째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주 삐삐의 물리치료 때문에 병원에 다녔습니다. 아기에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핏덩이가 얼마나 많은 수술을 겪었나 모릅니다. 홀트 복지회를 위해 힘써주는 자선가 키다리 아저씨들이 어렵게 수술비를 마련해줬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삐삐의 수술을 도왔습니다. 아기는 안구 교정 수술을 받았고 발관절 수술도 감당했습니다. 척추 수술 때는 너무나 아파해서 이러다 삐삐가 깨어나지 않을까. 온 가족이 두려움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 큰 어른들도 이 정도 연이은 수술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삐삐는 겨우 2돌 나이에 인생의 험한 고갯마루를 다 넘었습니다. 듣기로는 미국에 간 후에도 여러 번 추가 수술을 했다고 해요. 삐삐는 아플 때, 수술에서 깨어날 때마다 대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시절 삐삐는 아침마다 내가 잠든 방문까지 기어와서는 문을 콩콩 두드렸습니다. 보행기를 탈 만큼 컸을 때는 드르륵 드르륵 바퀴를 굴리며 다가와서 이불 속에 내 머리를 조막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삐삐는 늘 나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깨웠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라고 시켰지만 미국으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여자가 많은 우리 집 식구들이 아침에 로션을 바르고 있으면 그 냄새에 마음이 동해서
삐삐는 자기가 어른들 볼에 직접 발라주겠다며 난리였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전에 기도 노래를 불렀는데 어른들 눈치를 살피면서도 절대 음식에 먼저 손댈 줄은 몰랐습니다. 양손을 포개며 맛있는 음식 생각에 포르르 떨면서도 삐삐는 기도를 마칠 때까지 옹긋 감은 눈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린 것이 세상에 이 집, 저 집을 떠밀려 다니며 살갗으로 체득한 어떤 생존의 방식이었던 게 아닐까요? 삐삐는 무슨 행동이든 다 예뻤습니다. 500건, 500건 할 때는 동네 마트 앞에 나가자는 말이었습니다. 500원짜리를 밀어넣으면 멜로디와 함께 흔들거리는 강아지 자동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씻고 나오면 화장실 바닥에 아기 손수건을 내려놓고는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500원 달라는 표정이 모양 꽃대궁처럼 동그마하고 어여뻤습니다. 삐삐는 500건을 좋아했습니다. 삐삐야, 병원 가자. 아기는 이 말을 들으면 냉큼 서랍까지 기어가서 아기 양말을 끄집어 제 발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직접 신지는 못했어요. 사실 병원 가봤자 삐삐에게 좋을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삐삐는 그래도 세상 나들이를 흥미로워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가장 사무쳤던 기억은 척추 수술 후에 삐삐가 한참간 물을 먹지 못하는 금식 시기였습니다. 마취가 풀린 그 어린 것이 목이 탄다면서 절박하게 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가여워서 엄마는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입술 주변에 발라줬습니다. 삐삐는 부르르 떨면서 젖은 손수건으로 혀를 닿아보려고 버둥댔습니다. 2돌짜리 인생의 고난에 우리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종종 위탁봉사자 가정 가운데는 아기와 정이 붙어서 차마 떨어지지 못하고 정식으로 입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 마음이 그랬습니다. 삐삐를 입양할 생각을 점점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키워온 2년간 우리 가족들은 정말 살맛이 났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웃고 참 행복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갑작스레 미국 뉴저지의 어느 중산층 백인 가정과 삐삐가 연결되었다는 소식. 그 얘기에 우리 엄마는 누구보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왜 주저했을까? 지금도 우리 식구들은 먼저 입양의 뜻을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별하기 며칠 전부터 삐삐는 엄마랑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절박했습니다. 아마 어른들의 표정에 깃든 어떤 감정, 운명의 기색을 본능적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삐삐는 똑똑하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큰 가방 2개의 삐삐의 기록들, 옷까지, 장난감을 챙겨 담으면서 엄마는 몇 날을 울었습니다. 마지막 콜트복지회 사무실에서 에스코트 요원품으로 넘겨질 때 아기는 거칠게 몸부림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 엄마는 눈에 선합니다. 어린 것이 오열하고 힘들어하는 통에 복지회 측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공항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삐삐를 미국으로 에스코트했던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아기가 얼마나 격렬히 울었는지 모른다고.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또다시 누군가와 떼어지고 또 떠돌아야 한다는 지독한 현실. 그 처절한 감각이 2살박이 아기에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삐삐가 뉴저지의 새 부모에게 인계되었을 때는 이미 녹초가 될 대로 된 후였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삐삐 사진은 하나같이 홀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행히 새 부모님은 따뜻한 심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유능하고 신심이 깊은 기독교도 변호사였습니다. 삐삐의 적응을 위해서 미국인 부부는 아예 한 달간 변호사 사무실도 문 닫고 새 식구를 보살피는 데 매달렸습니다. 뉴저지에서 홀쭉해 있는 삐삐처럼 서울의 우리 엄마와 우리 가족들도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삐삐가 떠나고 나서 우리 엄마는 뭔가 생기로운 것들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한동안 삐삐 없는 횡한 집안이 적응이 안 되어 엄마는 아예 고향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온 가족에게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 애를 입양했어야 했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자주 편지가 왔습니다. 뉴저지의 부모가 낳은 오빠 둘, 다른 데서 입양한 셋째 오빠, 그리고 막내 삐삐. 어느새 소녀가 된 삐삐는 제너럴, 그러니까 대장부로 불린다고 합니다. 워낙 씩씩하고 당차서 사진 속 그 아이 표정에는 그늘이라고는 없습니다. 미국서 추가 수술도 잘 이뤄졌습니다. 유복한 나라의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입양 갔으니 아기가 늦게라도 복을 많이 받았구나. 엄마는 안심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박힌 서러운 슬픈 가시가 좀 채 빠지질 않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미국인 삐삐는 포르르 웃고 있습니다. 더는 그 아이의 인생에 어두운 운명의 웅덩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 정말 서울의 기억을 다 잊었을까요? 이번 명절에 엄마가 서랍에서 꺼내 보여준 삐삐를 떠나보내면서 썼던 일기를 읽었습니다. 엄마의 그리움이 글자를 타고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왔습니다. 나는 눈 밑에 머루송이 같은 굵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2009년 6월 15일의 일기. 거기서 엄마 꿈에 5번째로 나타난 삐삐는 키가 많이 커 있었습니다. 꿈속의 삐삐는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잠깐 미국에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리도 아무 이상 없었고 긴 머리에 숱도 짙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내가 누구야 라고 물으니 한국말로 엄마, 아빠, 언니라고 각각 답했습니다. 꿈에서 깬 엄마는 그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교회당에 덩그렇게 홀로 앉아 삐삐를 먹먹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소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삐삐가 커서 한국에서 키워준 위탁모를 만나고 싶다고 말해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얼마 전 우리 집에 국제우편물이 왔습니다. 택배 안에는 맘이라고 새겨진 금목걸이, 그러니까 삐삐의 새 부모께서 직접 세공한 장신구가 아이 근황을 알리는 편지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집 안 보석함에 이 목걸이를 담아두고 종종 열어보십니다. 다음은 우리 엄마가 삐삐를 키우면서 썼던 일기의 일부입니다. 양부모 정해짐 2007년 2월 22일 직업이 변호사다. 몸무게 9.6kg, 치아 16개가 났다. 삐삐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얼굴은 정말 예쁜데 영리하고 책도 참 좋아하는데 힘들었던 만큼 정이 너무 들어 떨어지기가 힘들다. 분유 170cc 2번에서 3번에 걸쳐 나눠 먹었다. 컴퓨터를 잘 두들기고 피아노도 잘 친다. 실로폰, 멜로디온도 잘했다. 저녁마다 나가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얼마나 영특한지 한번 보고 나면 곧잘 따라했다.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 허리를 주물러 준다고 꼭꼭 누른다. 걸레 가지고 거실 닦는 신용을 한다. 맛있는 걸 먹고는 응 맛있다며 고개를 흔든다. 커피잔을 들고는 어른들 마시는 흉내를 냈다. 내가 전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전화하는 것을 보면 뒹굴면서 악을 쓰고 울었다. 왜일까? 화장대 앞으로 쫓아온다. 화장하는 것을 따라한다. 로션을 바르고 루즈를 발라주면 입을 파파한다. 파파. 화장품 뚜껑 열려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로션을 바르고 사랑해라고 말했다. 내게 뽀뽀도 했다. 병원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우는 아기를 혼내는 신용을 한다. 땡 하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한다. 삐삐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잘했다. 잠 잘 때는 꼭 내 팔에 깍지 끼고 고리를 걸고 잠을 잤다. 우리 부부를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견디기가 힘들다. 잘 살아. 삐삐야, 너는 내 가슴에 들어있어. 수술 후에 네가 22시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을 달라고 할 때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네가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 받을 때 난 많이 울었어.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 많이도 다녔단다. 2008년 2월 4일 머리가 많이 길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3개월 만에 수술하지 않고 걸었다고 한다. 세 번째 꿈에 삐삐가 일산에 찾아왔다. 내가 누구라고 물으니 잠시 생각하더니만 엄마, 아빠, 언니라고 말했다. 모두 기억해 주었다. 네 번째 꿈에서 삐삐는 키도 많이 크고 말도 잘했다. 한국말을 했다. 삐삐가 우리 집에 와서 미국에서 잠깐 한밤 자고 왔어요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 너무 예쁘게 날씬하게 컸고 긴 머리에 숱도 많아졌다. 다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걷고 한국말도 잘한다. 내가 업고 다닌 것을 다 기억해줬다. 나와 사진도 찍었다.